이게 안 넘어가지네요. 죄송한데. 그래서 현재 그럼 제로섬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고객들의 이 불만, 그 다음에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이 괴리 사이에서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막대한 광고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개인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분이 광고료를 월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불합니다. 포털에. 1,500에서 2천만 원을 지불하면 그럼 그 변호사님의 매출은 그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한 2천에서 2,500만 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한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벌자고 광고료를 1,000에서 2천만 원 지출하는 거예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또 곰이 부리고 누가 이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죠. 승자는 결국 단 한 곳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과 변호사, 전문가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라는 거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았다고 하면 how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데이터와 블록체인 정신이 과연 어떤 궁합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저희가 가진 결론은 전문가들이 넉넉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또는 의뢰인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중개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뭉치게 됐고요.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이 전문가라고 꼭 변호사뿐만 아니라 업무사나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세무사 이런 분들 다 포함한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암호화된 법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정보 플랫폼은 블록체인 정신에 따라서 누구도 독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 전문가분들이 간의 수공업, 옛날에 길드에서 간의 수공업 하는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각자가 열심히 의뢰인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정리해서 서면이 나가고 또 법정에 직접 가서 변론하고 하는 게 수공업하고 사실상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체가 잘 안 되고 이 일 자체가 대체가 잘 안 되고 또한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 일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이들을 뭉치게 하려면 이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줘야 돼요. 리워드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 방법으로 저희는 보상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상 체계 시스템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3명의 지금 로데이터 발기인 분들을 모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같은 느낌인데 3일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제 이름도 있고 서건식 변호사님은 적대적 M&A 금융 쪽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시고 김종국 변호사님은 이제 뉴저지 변호사이시면서 AT&T 등 이제 통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고 서호진 변호사님은 이제 뉴욕 변호사이시고 뉴욕에 지금 사무실을 하고 계십니다. 상주하시면서. 그리고 배혁수 변호사님, 이승민 변호사님, 호주 변호사님이시고 가령. 그리고 김봉준 법무사는 이제 기업 회생 파산 쪽 전문가고 내려가신 백창원 변호사는 굉장히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이고 펀드 매니저 자격도 갖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윤경 변호사님이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름 들어보실 만한 분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국내 최고의 송무 변호사이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이런 등등해서 33분이 발기가 돼서 모였고요. 만약 이분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이 활용이 된다,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합 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3인뿐만 아니라 금방 50인, 100인, 200인, 300인 이런 눈덩이처럼 전문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분들, 저희 로데이터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는데 발기분들 참여하신 분 있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네.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뻘쭘해서 안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져온,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는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전문 정보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와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구축함에 따라 이룩하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보다 더 고부가가치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로 설정했고요. 이때 전문가분들이 각별로 보유한 법률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철저히 암호화하고 또 어떤 그분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소장이라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의견서 등등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비식별화, 그 다음에 익명화해서 여러 크라우드 방식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유하는 정보가 이용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활용이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이제 그 변호사 분이 올리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로 데이터 토큰, 저희 가칭이죠. 가령 그런 것으로 이제 보상을 해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보상 체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암호화되고 무결성이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 법률 정보를 제공한 전문가분들한테 이걸 추가적인 보상, 즉 토큰이죠. 그걸 제공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 ISO라고 국제 비영리 기구죠. 1947년인가 그 스위스에서 있던 세계적인 비영리. 우리나라도 이 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이사국입니다. 3년 이사국인데 그 ISO 37001 인증을 통해서 우리 로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전문가들을 위한 이 법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결성함에 따라서 중개인들에 대한 막대한 광고비 빚을 지양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 낸 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간접이라든지 광고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보람을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이거 조금 저희 서비스 모델은 이제 대략 그 유카스 기반의 매칭 서비스라는 걸 서비스 개념도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은 이 유카스 플랫폼 옆에 2번 보시면 변호사 협업 지원. 결국 여기에 정보를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의뢰인들이 예를 들어 PF, 파산 이런 거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이 올린 정보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 변호사를 또는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또는 그런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상담 의뢰인께도 챗봇을 통한 기본적인 상담, 그 다음에 최적화된 변호사 물색 연결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시스템 구성도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식정보 사회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조인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특권층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족에 가까웠죠. 그들이 왜 특권층이 될 수 있었냐면은 문자를 독점을 하고 있었고 문자로 쓰여진 법률의 해석을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문맥률이 없고 법의 해석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 결국은 이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점점 해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이제 자꾸 목에 힘을 주고 이게 어떤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각 전문가들이 스스로 디지털 유목민이다. 내가 이 사무실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뭐 하루 만에 이사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고 느슨한 사이버 공간, 느슨하게 연결된 이때 사이버 공간,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로데이터를 통해서 이합집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뭐 M&A 이런 일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 로데이터 안에서 정보를 공유한 변호사님들을 알고리즘이 찾아주면은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 프로젝트 잘 끝내고 그리고 뭐 다시 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들을 위한 이합집산 플랫폼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나가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는 ISO 37001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인데요. 로 데이터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작년에 이제 사고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기소되고 이런 사건들이 언론 지상을 이제 장식하는데 ISO 37001 인증을 통해서 타 거래소 대비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드림으로써 도와드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 보상을 뭐 받고 이런 부분도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디지털 유목민들이 융복합할 수 있게 아주 가볍게 융복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슨한 네트워크로 지향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장점들을 정리했거든요. 법률 정보의 양이 막대한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개인 변호사들이나 중소로펌에서는 결국 빅데이터가 될 수 없죠. 대형 로펌에서는 물론 데이터가 많아요. 하지만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사실 아시고 보면 대형 로펌 내에서 협업 잘 안 됩니다. 놀랍게도. 자, 그리고 암호화 여부, 좀 해킹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도 가능해지고요. 변호사들 간의 협업도 가능해지고 수임료는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사무실 유지비 등 간접 비용은 이제 최소화하면서 영업이익은 비교적 높게 하는 이런 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고객들과 변호사 전문가들이 둘 다 윈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 여러분들 아까 저희 잠깐 소개해드린 발기인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